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흔히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 값은 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아주 따지는 사람, 이거 정말 보기 흉한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이것도 품이 없는 짓이죠.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저보고 2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끝내고 요즘은 이제 유튜버도 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품격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서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물론 젊은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아름다움은 또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완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 든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지는, 즉 젊음의 아름다움이 시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황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가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가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으면 멋이 있을 수가 없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자기를 가꿀 것인가. 여러분이 볼 때는 멋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했습니다. 이런 저 나름대로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품격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몸을 가꿀 것인지 노력하는 것도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품격 있게 늙는 것이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에게나 반말 찍찍거리고 말이죠. 그러면은 참으로 보기 흉하죠. 오히려 겸손하게 젊은 사람한테 존댓말 한다고 해서 깔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통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건 통제되는 것이 아니죠. 즉 건널목에 말이죠, 이때에 빨간불이 켜 있을 때에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죠. 또 덕성을 베푼다던가 온화한 성격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화를 버럭버럭 잘 내 하는 것은 본성인 거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 통제함으로써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죠. 여러분들 한문의 품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돼 있죠. 입구자 3개가 쌓인 것이 품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반말을 한다든가 상스러운 소리를 한다든가 뭐 소리를 꽥꽥 지른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품격이 없어지죠. 다섯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될 턱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죠. 아, 그렇겠구나, 그래 맞아, 이런 것이, 즉 예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품격 있게 늙는 노인, 어르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저처럼 책을 쓰던 또는 유튜브를 하던 또는 봉사 활동을 하든 간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줄여서 자기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소일만 하고 날짜만 보내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때로는 부엌거리를 가짐으로써 자기 세상을 만들고, 꽃 가꾸기를 함으로써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품격 있게 늙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얘기 하죠.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선배님이 계신데 가끔 전화 옵니다. 아, 조 박사 만나자, 밥은 내가 살게. 그러면은 제가 얼른 만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자 후배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 밥 살 테니까 만나자. 즉 그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셔서 상대방이 한번 밥 사면 나도 한번 밥 살 정도로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하는 것은
금과 옥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나이 들어서도 멋져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가지 특징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저보고 2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를 통제해야죠. 성격이 나는 것도 승질 부리는 것도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6번째로 말한 자기 세상을 꼭 만들라는 것. 자기 세상을 만들게 되면은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노후를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나이값을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값을 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되게 나이값을 하라는 얘기를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젊은 사람도 나이값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나이값이 있죠. 예컨대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의 나이값이죠. 또는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의 나이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 담아야 될 것은 나이 든 사람의 나이값은 무엇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나이값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이죠. 바득바득 우겨대고 젊은 사람하고 다투거나 또는 친구들끼리 막 우겨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냥 너그럽게 모든 것을 갖다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값을 발휘하는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요, 경륜이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지혜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즉 경륜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나이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값은 이해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덕성하고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해심이 있어야만이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나이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요 패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경험이 적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 많고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니까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나이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나이값은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은 용서하는 것이죠. 공자님 아시죠? 공자님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있습니다. 공자를 거꾸로 하면 자공이 되죠. 교묘하게도 이름이 거꾸로 돼 있는데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 수많은 한문 중에서 평생 가슴속에 담아서 행동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했더니 공자왈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서다 그랬습니다. 서가 뭡니까? 용서할 때의 서자입니다. 근데 서자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서도 되지만 받아들인다는 서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좀 잘못했을 때 그걸 빠득빠득 우기고 나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이값을 발휘해야만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나이값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이값은 품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나이 들수록 품격 있게 행동하고 품격 있게 말하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나이값을 발휘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볼 때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나이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매력 5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매력 5계명 이 5가지를 마음속에다가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일부러라도 자주 웃으라는 거죠. 허허대고 웃어야 됩니다. 웃는 모습 좋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요. 허허대고 웃어 넘기세요. 깔깔대고 웃으세요.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일부러 웃으라는 것. 이것이 5계명 첫째입니다. 2는 뭐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자 이거죠. 자꾸만 따지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따지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접수처에 환자가 몰려가지고 쭉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럼 병원은 병원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이요 줄 서 있는 데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말이지 사람을 더 채용해서 이 줄을 세우지 말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되겠어 하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더라고요. 그 병원은 병원대로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사정을 이해해야죠. 자주 따지는 사람 이거 정말 보기 흉한 것이고 어르신으로서의 품격을 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은 뭐냐? 삼가라 품이 없는 짓을. 요전에 그 등산을 하는데 말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물론 뭐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방구를 뿡 하고 끼는데 솔직히 좀 웃음도 나오고 코를 막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좁은 길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품이 없는 짓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 이것도 품이 없는 짓이죠. 품이 없는 짓을 삼가라.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는 사랑으로 충만하라 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고 하면 갑자기 말이죠. 왜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랑은 좋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간다 하면은 교회에 나가는데 그 많은 신도 중에 왠지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왠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좋고 싫은 것은 감정이지만 사랑은 결단입니다. 나는 당신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만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1, 2, 3, 4, 5. 5는 뭐냐? 오늘을 만끽하시라 이겁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에레나 여사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에게 내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즐기세요. 그래야 멋집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에레나 여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1, 2, 3, 4, 5 이 5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